네, 안녕하세요. 임정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주에 관한 영상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우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그룹이 유난히 크게 낙폭이 나오고 있고, 컬러레이, 로스웰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2, 3%에 그치고 있어요. 자, 우선 홍성그룹이 낙폭이 큰 건 맞는데 중국주의 하락이 단순히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일까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는 맞아요. 맞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우선 중국주의 인식이 어떻죠? 안 좋죠. 왜? 일전에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했던 기업들도 있고, 현재 차이나 그레이트, 이스타시아 홀딩스 두 종목도 상장 폐지 심사 중입니다. 개선 기간이죠. 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중국주에 대한 안 좋은 불신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뭐 실적이 안 좋아요? 아니요, 좋아요. 국내 기업 중에 뭐 적자 나오는 기업도 슈팅 나오고 하는데, 이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우상향이 안 나와요. 국내 기업에서 저 정도 실적이면 우상향이 나오고도 이미 나왔어야죠. 근데 상장 이후 쭉 하락합니다. 그리고 뭐 상승이 나와봤자 금방 끝나버리죠. 금방 끝나버려요, 이렇게. 왜? 일단 첫째로 인식이 안 좋으니까. 내가 아무리 수익을 챙겼다 한들 여기서 이거 10배 간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주다. 챙겼으면 튀어라. 이런 마인드가 큰 거죠. 국내에. 자, 우선 첫째로 인식이 안 좋은 게 그 이유고. 미중 무역 협상은 뭐 모멘텀으로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려가 들고 있어요. 자, 기사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미중 무역 협상 실무 협상이 성과가 없었대요. 7일에 있었는데 성과가 없었대요. 자, 그래서 고위급 협상의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위급 협상으로 이제 파견되는 그 인물이 중국 부총리 류어한테 시진핑이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협상에 대해서도 무슨 권한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그런 관측이 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란 게 하루 이틀 뭐 갑자기 타결되고 이럴 순 있지만 너무 뻔하게 계속 기대감이 올라와서 협상 타결되고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5월에도 기대감 들어서 올라오고 무너졌잖아요. 결렬되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뭐 스몰딜 기대감이 이번에 있었는데 스몰딜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급등 후에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일단 첫째, 인식이 안 좋다. 그리고 현재 관측되고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로 보자면은 하락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실무 협상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자, 홍성그룹이 낙폭이 좀 커요. 자, 그래서 거래원 이쪽도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도로 가더라도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기관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매매 방식이에요. 프로그램 매매 방식인데, 자, 골드만삭스 어떻죠?
자, 12시 32분에 82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몇천 주, 만 주 이렇게 던지면서 쭉쭉 던지고 있어요. 매수 없이. 이게 아무래도 상장 주식 수가 워낙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100만 주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야, 이거 주요 주주, 뭐 친인척, 오너일가 매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 이런 흐름은 주요 주주, 오너일가 이런 쪽에서 나올 때 매도를 할 때 나오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냥 계속 툭툭 던져 매도만 해버리는 그런 흐름은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골드만삭스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한투, 신영 이쪽에서도 장 초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의심해 볼 만한 한 거죠. 골드만삭스는 뭐 외국 기업이니까 그냥 외인이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인이 그냥 던졌다. 미중 무역 협상에 우려가 있어서 던졌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자, 한투 신영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다는 건 주요 주주, 오너 일가의 매도도 어느 정도 우려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홍성그룹 9월 달에도 자, 주요 주주 매도가 있었죠. 대주주 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9월 3일 시간에 블록딜로 매도를 했어요. 448만 줄. 9월 3일 언제죠? 이날이죠. 올라오니까 던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올라왔다고 대주주가 이렇게 던지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급락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아니, 대주주가 1056원에 던졌대요. 단가가. 자, 단가가 여기 있잖아요. 1056원. 1056원에 던졌어요. 여기서 던진 거예요. 단가가. 블록딜이니까 여기 차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대신 급락했고요, 다음날. 자, 대주주가 여기서 이렇게 던졌는데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리스크 당연히 있죠. 근데 또 거기서 미중 무역협상이 안 될 것 같대요. 우려가 있대요. 당연히 이렇게 급락 나오죠. 근데 다른 종목보다 유난히 급락이 크니까 급락이 커서 거래원을 보니까 몇십만 주씩 툭툭 던져버리는 거래원이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영, 신투, 골드만삭스. 거기서 이제 뭐 오너 일가나 주요 주주 그럼 매도가 나왔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 공식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중국주가 헝성그룹이 그래도 장 낙폭대 이때 빼고는 1000원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1000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여기는 뭐 장 하락 이후지만 금방 회복을 했죠. 이때도 뭐 장 10월 이후에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던 장이긴 한데 그때 제외하면은 1000원이 유지가 돼요. 자, 그럼 1000원 저점으로 보고 공략을 하려면 적어도 1100원은 이탈해야 신규로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자, 이슈가 일정 이슈인데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우려가 나오면서. 지금은 전혀 매수할 때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비중을 좀 줄이시고 이후에 다시 1100원 이하에서 다시 비중을 담아서 단가 낮춘 뒤에 다시 기대감이 돌 때 그때쯤에 다시 공략해서 슈팅 시에 탈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중국주는 실적이 너무 좋고 기대감이 돌아도 이렇게 올라오면 금방 내려온단 말이에요. 대주주가 여기서 매도했대요. 시간의 블록딜로. 대주주 매도도 나오고 급등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인식이 안 좋아서 걱정이 되니까 슈팅 시에 빨리 챙기고 나오고 긴 시간 큰 상승을 보이기 어려운 그 배경을 갖추고 있는 거죠, 중국주는. 우선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당장에 스몰 딜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당장에 그 잠깐 기대감 돌 때 이 상승을 기대하고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미 회담이나 미중 무역 협상이나 그런 김정은, 시진핑 이쪽 애들은 이게 말이 그냥 한 번에 합시다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주주 매도 이런 것도 확인하고 거래원도 체크해서 이상한 흐름이 있었나 체크해주고 전체적으로 차트만 봐도 실적 좋은데 뭐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오르면 팔아버리고 오르면 던지고 계속 그렇잖아요. 돌파가 안 나오잖아요. 실적대로 반영되고 이슈가 끊임없이 좋게 가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죠. 못 가잖아요. 잠깐 기대감이 돈다고 이런 구간에서 막 고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중국주는. 자, 우선 홍성그룹이 오늘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홍성그룹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중국주를 공략하실 때는 현재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제가 추천하는 그나마 볼만한 매매할 만한 종목은 뭐 이런 컬러레이 로스웰은 이전에 괜찮았는데 지금 다 죽었고 윙이푸드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하는 건 뭐야 한 세 종목 정도 컬러레이, 윙이푸드, 홍성그룹 이 종목이 그래도 기대감이 돌 때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홍성그룹 같이 이런 흐름은 안 나오고 있죠. 윙이푸드야 뭐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도 잠깐 부각받기도 했고요. 근데 홍성그룹은 이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서 이번에 잘 안 되든 잘 되든 바닥으로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1000원 바닥으로 보고 뭐 1000원 깨지는 매수타 좀 주면은 그때 매수해도 되고 최소한 1100원 깨지고 나서 그때 신규 매수해서 이렇게 단기 슈팅이 나올 때 챙기고 나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중국주는 인식이 안 좋은 점 그거 되게 크게 작용하니까 시장에 인식이 안 좋은 건 되게 크게 작용하니까 잊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린 뭐 대주주 이런 매도 공시라든지 이런 시간의 거래원 장중 뭐 거래원 이런 것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레이 같은 종목은 그래도 장 바닥 이후에 기대감으로 상승 후에 유지가 돼요. 이 종목은 하자면 자 여기 1900원 깨지고 이 박스권 바닥
여기서 한번 잡으면은 1차 매수 타점이고, 이탈했을 때, 이탈하고 나서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 아니면 다시 이렇게 돌리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전혀 이 박스권 위에서, 얘도 이 박스권 위에서 매수하시는 거 정말 안 좋아요. 돌파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똑같잖아요. 얘도 성장 후에 이렇게 내려와서 상승하면 떨어지고, 상승하면 떨어지고, 계속 같은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하단에서 이탈하고 하락이 이렇게 끝나는 흐름, 이럴 때 매수를 하자는 거고, 절대 이 상승 중에 이런 고점에서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중국주 절대 안 됩니다. 네, 이제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고점이시라면 그래도 비중 관리하시고요. 비중 관리하시고, 나머지 비중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신규 관점이랑 같이 다시 비중을 확보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일정, 중국주 같은 일정은, 대북주나 중국주 이런 일정이 이게 당장 날짜가 10일, 11일이잖아요. 이럴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협상이란 게 지금도 기대감이라 해봐야 스몰 딜인데, 완전 무역 협상 타결로 무역 전쟁이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일정이 있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좀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없을 때, 내려와서 없을 때 이런 데서 매수해서 리스크로 이제 가기 전까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슈팅이 나오고, 일정이 여기면 일정 전에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은데, 마침 지금 비슷한 관점으로 요 구간에서 잡은, 뭐 이 형성그룹 차트로 치면 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제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테마가 있어요. 아래 링크로 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무료 카톡방인데, 이쪽으로 방문하시면은 제가 이런 중국주, 당장 지금 이 상승권에서 일정과 관련해서 하락, 이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하락 후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1차 매수 시그널을 내고 있으니까, 아래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종목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뭐 공시 아니면 뭐 거래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기가 힘드신 분, 나는 이런 거 몰랐다 하신 분들도 아래 카톡방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이런 거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거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